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뇌 건강과 건강검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오면서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항목이 많을수록 비싼 검사를 받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자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걱정합니다. 그 안에는 몸에 해로운 검사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으로 조기에 병을 발견해 건강을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지난 20년간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과 뇌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의료진들도 이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검진을 많이 받으라고 권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한 결과는 다릅니다. 검진도 양날의 검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올바르게 선택하면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검진을 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광고나 주변 권유에 휩쓸려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받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한 번에 20개가 넘는 검사를 받고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이것도 추가하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면서 권하는 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방사선 누적 노출로 오히려 암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 위양성 결과로 몇 달간 불안에 떨다가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필요한 검사와 피해야 할 검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업계 안에서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받아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검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몇 해 전 58세의 박순자님은 매년 전신검진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150만 원이 넘었지만 확실히 알아두자는 마음이었죠. 가족들도 돈이 좀 들더라도 엄마 건강이 우선이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PET-CT에서 작은 음영이 발견됐어요. 그 순간부터 박순자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가 검사 일정을 잡느라 병원을 오가고 조직 검사까지 받으면서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하며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큰 병원까지 알아보는 등 온 가족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과는 단순 염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 노출량은 상상 이상이었고 몇 달간 암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박순자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이렇게 고생을 시킬 줄 몰랐다고요.
반대로 제 연구실 동료의 어머니인 이숙자 68세님은 아주 간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이와 가족력에 맞는 꼭 필요한 검사만 받기로 한 거죠. 복부 초음파와 기본 혈액 검사, 위내시경 정도만 2년에 한 번씩 받으셨는데 실제로 간에 작은 지방간을 조기에 발견해서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숙자님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상한 수치는 없는지, 놓친 검사는 없는지 불안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 돈으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이것저것 추가하라는 권유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진 결과에서 작은 이상 소견만 나와도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걱정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인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검진 결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사실 그 중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하고 어떤 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게 진짜 현명한 검진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현명한 검진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받아온 검진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평생 건강검진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검진 경험담이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불필요한 검사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진 결과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잉검진, 이제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ET-CT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전신암 조기 발견용으로 광고되지만 방사선 노출이 매우 큽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보고에 따르면 PET-CT 한 번의 피폭량은 연간 자연 방사선의 5배에서 10배 수준이에요. 정기검진으로 PET-CT를 받은 47세 김영수님은 이후 위양성 결과로 추가 검사만 3번 받았습니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안과 스트레스만 쌓였죠.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경우나 재발 여부 확인 시에만 시행해야 합니다. 단순 건강 확인 목적이라면 절대 권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전신암 한 번의 확인이라는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복부 CT의 남용입니다. 조영제와 방사선 누적 노출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국내 영상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불필요한 CT 검사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62세 최정자님은 매년 복부 CT를 받다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검사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만 시행하고 평상시에는 복부 초음파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더욱 피해야 해요. 혹시 안전하다니까 그냥 찍었죠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뇌 MRI 반복을 말씀드릴게요. 방사선은 없지만 비용과 불안감 유발이 큽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증상 없이 매년 MRI를 반복하는 경우 의미 있는 발견율은 1% 미만이에요. 66세 장명호님은 두통 때문에 매년 MRI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쌓였죠.
증상이 없으면 40대에서 50대 사이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반복 촬영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켜요. 혹시 모르니 매년 찍자 하셨던 적 있나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암표지자 단독 검사입니다. 수치 변동이 크고 유양성이 많아 조기 진단용으로는 부적절해요.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암표지자의 단독 민감도는 50% 이하라고 합니다. 55세 송미자님은 수치 상승으로 몇 달간 걱정했지만 추가 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판명됐어요. 위암은 위내시경, 간암은 초음파와 AFP 병행처럼 검증된 조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 놀라지 마세요. 혹시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수치 높음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가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입니다. 증상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검사예요. 대한심장학회는 무증상자 정기 심장 초음파 검진의 이득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0세 정병수님은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았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어요. 비용만 수십만 원씩 들었죠. 가슴 통증, 숨참, 심전도 이상이 있을 때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반복하지 마세요. 혹시 가족이 있으니 그냥 미리 하자 하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은 좋지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검진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부 초음파를 강력히 권합니다. 방사선 없이 간, 담낭, 신장, 췌장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지방간, 담석, 신장결석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복부 초음파로 초기 간경화를 발견해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의할 점은 식후에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담낭이 수축하고 가스가 차서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꼭 8시간 이상 금식하고 받으세요. 2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간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은 매년 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10만 원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고 검사 시간도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혹시 올해 복부 초음파 받으셨나요? 아직이라면 꼭 예약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결절이나 암의 조기 발견에 정말 유용해요.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아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5배 이상 발생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갑상선 초음파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결절이 이미 있으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자체는 목 부위에 젤을 바르고 10분 정도면 끝나요. 특히 젊은 여성과 가족력 있는 분은 정기 검진을 꼭 권장합니다. 혹시 목 앞쪽에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거나 음식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바로 검사 받아보세요. 세 번째로 경동맥 초음파를 말씀드릴게요. 목 양쪽에 있는 경동맥의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동맥 협착이 발견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자는 더 자주 검사 받아야 해요. 40세 이후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혹시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 저림을 느끼시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한 검사예요. 네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세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필수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기능 이상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검사를 위해 금식 8시간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은 조금 마셔도 되지만 음식이나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은 6개월마다 받으세요. 비용도 5만 원 내외로 정말 저렴하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만한 검사가 없어요. 올해 기본검사 결과 확인하셨나요? 수치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으니까 꼭 의료진과 상의해서 해석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뇌 MRI와 MRA는 평생 한 번은 꼭 받아보세요. 뇌혈관 상태와 뇌 구조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뇌동맥류나 뇌경색의 조기 발견에 유용합니다.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으면 40대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고 가족력이 없어도 50대에는 한 번 정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좀 비싸지만 평생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방사선 걱정 없이 조기 발견 효과가 높아요. 비용도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몸에 해로운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검진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 가족력은 어떤지, 현재 증상이나 위험 요소는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명한 검진을 위한 핵심 원칙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검사를 남발하면 방사선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PET-CT나 불필요한 CT 반복은 정말 위험해요. 한 번의 PET-CT가 연간 자연 방사선의 5배에서 10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암표지자 수치 하나만 보고 몇 달간 불안에 떨거나 증상도 없이 매년 비싼 검사를 받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한 분은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넘게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년 전신 CT를 받다가 누적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의료진이 검사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 나이, 가족력, 생활 습관에 맞게 선택하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불필요한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간 건강을 확인하고 기본 혈액 검사로 당뇨나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갑상선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도 적절한 시기에 받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검진을 받은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검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하세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 돈으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검진도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받아도 문제고 아예 안 받아도 문제예요. 내게 맞는 적절한 선택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검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께 현명한 검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나이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세요. 40대와 60대가 받아야 할 검사는 다릅니다. 둘째, 가족력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가족 중에 특정 질환이 있다면 관련 검사를 좀 더 자주 받아야 해요. 셋째,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세요. 증상 없이 받는 검사는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CT나 PET-CT는 정말 필요할 때만 받고 대신 초음파나 MRI 같은 안전한 검사를 우선 고려하세요.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광고나 주변 권유에 휩쓸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안에 복부 초음파와 기본 혈액 검사부터 예약해 보세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건강의 큰 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용도 15만 원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고 몸에 해로운 영향도 없으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검진을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검사가 내 나이와 상황에 정말 필요한가? 위험성은 없는가? 대체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은 없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그 관심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앞으로 검진을 받으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억해 주세요.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검사를 받을 때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은 검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